안녕하세요. 오늘은 철학 예술 분야의 컬러 힘을 하겠습니다. 자, 컬러 힘, 캐런 할러가 지었고요. 안진희 씨가 옮겼습니다. 자, 도입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은 예술 철학 분야의 책을 얼마나 자주 읽으세요? 네. 예술 철학 분야는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읽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철학은 가장 기본이죠. 모든 학문에. 예술은 그것을 더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주는 거고요. 예. 자, 여러분은 평소 색깔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가요? 평소 색깔이요. 컬러라고 하죠. 자, 컬러. 여러분은 색깔로 인해 마음이 좋아지거나 나빠진 경험이 있으신가요? 자기가 싫어하는 색깔을 누군가가 뭐라고 하거나 하면은 기분이 나빠지죠.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 자, 제가 말이 조금 그랬는데요. 자신이 좋아하는 색깔 또는 싫어하는 색깔 있죠. 이유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싫어하는 색깔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색깔과 싫어하는 색깔이 있는데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 여기다 줄여볼게요. 어떤 그 인테리어가 있는 어떤 그 가게라든지 어디 그 건물에 들어가면 좋아하는 색깔이 있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죠. 그리고 그 싫어하는 색깔이 있으면 싫지만 어떤 색깔과 함께 있으면 조화가 돼가지고 그런 싫다는 느낌이 안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좋아하는 색깔과 싫어하는 색깔이 공존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평소 옷이나 기타 인테리어가 다른 장소를 선택할 때 색깔을 얼마나 생각하나요? 여러분 옷 고르실 때 또는 신발, 구두, 신발, 뭐 구두가 신발에 속하니까요. 신발, 또는 뭐 이렇게 신발 속에서도 뭐 구두, 운동화 뭐 있죠? 일단 이제 색깔을 고르잖아요. 갈색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검은색 무난하다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 옷 같은 것도 그렇죠. 옷 색깔 특히 예민하죠. 젊었을 때는 더 예민한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이제 친구들이 조금 뭐 이상한 옷 입고 그러면은 막 뭐라고 하고 너무 이제 색깔이 튀거나 그러면은 또 한 소리 하잖아요. 친구들끼리는 아무 거리낌 없이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감한 것 같아요. 나이 들으면 그냥 뭐 신경을 별로 그렇게 물론 쓰시는 분들도 많지만 안 쓰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년 때가 더 많이 옷을 신경 쓰고 사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사춘기는 워낙 민감하니까. 청소년기 사춘기 때문에 더 민감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생활 할 때는 그 드레스 코드라고 하죠. 그래서 드레스 코드라고 해서 회사에서 어느 정도 어떻게 입어라, 무리 없이 입어라라는 그런 게 있죠. 그걸 드레스 코드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 드레스를 입는 어떤 법, 코드, 이제 뭐 규칙이라든지 어떤 뭐 규칙 뭐 강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거 있죠. 예, 그걸 코드라고 하죠. 자, 5번 마음이 우울하거나 기분이 나쁠 때 색깔과 관련된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우울할 때 또 기분이 나쁠 때 색깔과 관련된 어떤 일,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머리를 한다거나 이제 머리는 이제 색깔을 변화시키는 것보다 어떤 모양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색깔에 물을 들이는 거, 염색 뭐 색깔을 갖다 갈색, 연한 거, 금발 색깔, 뭐 보라 색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뭐 이렇게 색깔과 관련된 어떤 얼굴 화장 이런 것도 많이 하거든요. 여자들은 화장 또 옷의 색깔을 바꾼다든지 그런 기분이 이제 굉장히 좋아지죠. 그다음에 행동을 한 적 있을까요? 여러분 기분 나쁠 때 어떤 행동을 했어요? 색깔과 관련돼요. 색깔과 관련돼서요. 색깔과 그래서 뭐 어떤 일을 한번 해봤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색깔이 얼마나 여러분에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시나요? 예, 한번 이것도 토론을 해보는 게 좋겠죠? 예, 재밌겠죠? 예, 특히 이제 뭐 선을 보거나 미팅을 하거나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처음 볼 때 남자친구나 만날 때
이렇게 이제 그 부모님, 여자친구 부모님, 남자친구 부모님 만날 때 이거 무시 못하죠. 색깔을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가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얼마나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저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캐런 할러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응용 색채 그 심리학의 권위자라고 합니다. 응용 색채 심리학의 권위자. 그녀는 색채가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에 관심이 많고요. 20년 이상의 경험을 통해 아주 오랫동안 하셨나 봐요. 비즈니스, 건강, 인테리어, 웰빙 등 색채 활용법과 컨설팅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러한 회사들 도브, 듀럭스, 막스 앤 스펜서 등과 같은 브랜드와 협력하고 있고요. 네. 스타일리스트, 타임스, 코스모폴리탄, 허밍턴, 포스트 등과 또 인터뷰도 하셨다고 합니다. 프로그램은 런던 라이브, 선데이 브런치에서도 나오신 바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 이 컬러 힘. 자, 이 책이죠? 자, 여러분, 이 컬러 힘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서 이해 및 확장, 책을 읽은 소감. 자, 이 책을 읽은 느낌 혹은 새롭게 알게 된 점, 흥미로운 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책을 읽기 전에 색깔과 심리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이 책 읽기 전에 얼마나 알고 계셨어요? 색깔과 심리. 물론 이제 색깔이 심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정도는 뭐 되게 이제 알고는 계셨을 거예요. 꼭 막 말을 하지 않아도. 그런데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이렇게 설명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아야지 이제 논리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색깔로 심리적인 영향을 받았거나, 색깔로 심리적인 영향을 받았거나,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색깔을 바꾸는, 네. 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예. 우리가 이제 어디를 가면 심리 색깔이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죠? 기분이 좋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우울하거나 힘들거나 업돼 있을 때, 아주 기분이 좋을 때 색깔을 바꾸는 경우도 있죠. 특히 뭐 놀러 갈 때는 뭐 이렇게 열정적인 색깔들 많이 쓰죠. 친구들과 바닷가 놀러 가거나 그럴 때.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도 에피소드 같은 거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 긋고 싶은 부분 독서 토론 시간에 서로 얘기해 봅시다. 이 책의 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자, 여러분 이 책의 주제는 전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토론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 자, 밑줄 그으면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들입니다. 짜잔. 자, 우리는 어떻게 색을 볼까요? 색의 정체는 뭐다? 빛이다. 중요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게 빛이 라이트가 엄청 중요합니다. 라이트. 우리 눈에 보이는 색깔들은 태양에서 출발해 우리에게 날아온 빛의 파장이다. 태양에서 출발해. 그러니까 이 빛의 근원, 자궁은 바로 태양이에요. 태양. 태양에서 지글지글 빛이 와가지고 멀리 여행을 떠나온 거죠. 여행자예요. 빛은 여행자. 그 먼 거리를 와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우리 눈에 싹 들어오는 거죠. 예. 고생했다, 빛아. 우리 눈까지 이 먼 거리를 여행했구나. 대단하네요. 이런 생각해 보니까. 그죠? 뉴턴은 색채가 물체 자체의 성질이 아니라 물체에 반사되는 빛의 뭐라고요? 성질이라는 것을 입증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자, 물론 중요하지 않은 건 없겠죠. 자,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뉴턴은 색채가 물체 자체의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사과가 있으면 이 사과의 자체의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색깔, 이 사과의 색깔의 성질이 아니라 물체에 반사되는, 이제 색깔이 물체에 이게 빛이 오겠죠? 이쪽으로 온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 이제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겠죠? 물체에 반사되는, 탁탁, 이게 반사돼서 튀어나와야죠. 이게 들어왔다가 이게 튕겨져 나가겠죠? 반사되는 빛의 성질이다. 어떻게 이거를 갖다가 발견했는지 참, 전 대단하다고 봐요. 물체에 반사되는 색깔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어떤 물체를 바라볼 때 우리 눈에 보이는 색은 그 물체의 표면에서 반사된 후 우리 눈에 들어오는 빛에 따라 달라진다. 물체들이 제각기 다른 색으로 보이는 것은 물체가 어떤 파장을 가진 흠만 흡수하고 나머지 빛은 반사하기 때문이다. 우리 눈은 튕겨져 나오는 즉 반사된 색만 본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사과를 그렸는데 이 사과에서 튕겨져 나오는 색깔인 이 빨강을 우리가 본다는 거예요. 흡수되지 않은 거. 다른 색은 다 흡수된 거예요. 뭐 초록색이고 뭐고 다 흡수됐는데 검정색이 뭔데 빨강만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빨간색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는 색이 뭐다? 바로 거절당한 색. 이건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거절당한 색.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왕따 당한 색. 왕따 당한 색. 이 왕따 당한 아이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된다. 또는 제가 그냥 만든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 색. 미운 오리가 사실은 오리가 아니라 뭐였어요? 백조였죠. 오리보다 더 아름다운 백조였다고요. 그래서 이 미운 오리 새끼색 거절당했어요. 집에서 가족한테 왕따당하거나 미움받는 분은 이 색깔로 표현하자면 아주 그 멋있는 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절할 필요가 없다. 예. 자, 그다음 원시인류 한번 볼까요? 원시인류와 비교할 때 오늘날 인간의 색채 이해는 상당 부분 잠재의식에서 이루어진다. 잠재의식. 예. 여기가 좀 안 보일 수도 있겠네요. 예, 잠재의식이에요. 여기 옆쪽이 잠재의식, 여기가 저쪽 잠재의식에서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우리는 색채에 대단히 직관적으로 반응한다. 그리고 지금의 반응이 옛날의 반응보다 강할 수도 있다. 오래전 인류가 자연 속에서 살면서 자연계의 색채에 반응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인류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색채에 반응한다.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제 색채에 반응하죠. 색채는 고정된 채로 세상에 놓인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한다. 예, 이게 이제 35쪽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잠깐만 볼게요. 예, 놓인 게 아니라 이렇게 맞습니다. 제가 읽은 게 놓인 게 아니라 끊임없이 진화한다. 바뀐다는 거죠. 고정된 게 아니에요. 인류가 진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인류가 색을 활용하고 색과 상호작용하는 능력도 향상된다. 예, 색을 자꾸 어떻게 써볼까 하고 생각할수록 이 색에 대한 활용도가 높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 미술을 전공하시거나 디자인 또는 꼭 있는 쪽이 아니셔도 뭐 이렇게 그 사업을 하실 때도 뭐 음식점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같은 음식을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 색깔을 다양하게 또는 뭔가 조화로운 색깔 뭔가 어긋나지만 왠지 멋있어 보이는 색깔 그런 거 있죠. 음식을 그렇게 해서 내놓으면 색깔이 너무 멋있으면은 음식도 맛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그죠?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죠? 예.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색깔을 모든 색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자, 색이 생각? 우리 생각이요? 또 감정, 우리 감정? 어떻게 또 행동 영향을 미친대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보면은 이 죄수들 같은 경우 보면은 죄수들한테 밝은 색깔 옷 잘 안 입혀요. 생각해 보세요. 그쵸? 만약에 명랑한 색깔을 죄수복으로 만든다면 혹시 또 그 교도소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쁜 짓을 하지 않을까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또는 뭐 이렇게 그 학생들한테 너무 그 알록달록한 교복을 입힌다. 되게 교복은요 깨끗하고 깔끔하고 차분하고 이러죠. 그죠? 뭐 이렇게 이게 빨간색이 뭐 많이 들어간다거나 뭐
물론 이제 어린아이들이죠.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아이들은 노란 색깔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그거는 아이들한테 어떤 발랄하고 이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하는데 교복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그렇게 밝은 색깔을 하면은 공부하는 분위기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죠. 그죠? 알록달록 삼원색이 들어간 이런 색깔들. 예. 빨강, 노랑, 파랑 이런 게 이제 너무 강하게 들어가면 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신경을 되게 쓰죠. 환자복 어때요? 환자복. 병원의 환자복. 환자복들 되게 보면은 흰색에다가 그 약간 푸른 무늬,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죠. 이 환자복들도 약간 뭐 녹색 연한 거라든지 파란색 연한 거에 흰색 섞인 거 뭐 요렇게 가죠. 그죠? 이게 뭔가 청결해 보이고 이런 느낌이 되는데 뭐 환자복을 갖다가 뭐 노랗고 빨갛고 그러면 완전히 너무 힘들죠. 환자들의 정서를 가라앉혀 줘야 되는데 그런 색깔을 보고 환자들이 막 그냥 더 이렇게 되면 혈압 올라갈 수도 있고 그죠? 혈당이 떨어질 수도 있고 혈당이 올라갈 수도 있고 저혈압일 수도 있고 뭐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색을 받아들이는 방법 세 가지 한번 볼까요? 색채에 대한 개인적인 연상이 있고 문화적 또는 상징적 의미도 있고요. 심리학적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라별 색의 상징적 의미 알아보기. 요거는 제가 페이지를 놔뒀어요. 이건 독서 토론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심리학적 원색 알아보기. 빨강, 노랑, 파랑, 초록 이렇게 있네요. 심리학적 원색. 우리가 빨강, 노랑, 파랑은 이건 삼원색이죠. 이건 가장 기본이 되는 색깔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초록 있네요. 자, 빨강 어떤 색깔이냐?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 심장 박동을 높이고 맥박을 눈에 띌 만큼 빠르게 하고 시간이 실제보다 빨리 간다는 느낌을 준다. 신체에 영향을 주는데 심장 박동을 높인대요. 맥박을 눈에 띌 만큼 빠르게 하고.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동하시는 분들, 올림픽 나가거나 이런 분들은 이 빨간 색깔이 굉장히 고무적이겠죠. 좋겠죠. 내가 빨리 속도를 붙여야 되고 내가 빨리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 느려 터져 있는 회색이라든지 침체되는 색깔을 쓰면 아무래도 기분이 업되진 않겠죠. 그죠? 지금 내가 당장 메달을 따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빨간색을 유니폼에 많이 써요. 축구 한번 보세요. 축구. 우리 축구할 때 빨간색 유니폼 입었잖아요. 2002년 월드컵 때. 그죠? 그 다음에 레즈 해가지고서 어떻게 했어요? 악마들 할 때 빨간색 옷 입고 막 대한민국 짜잔 짜잔 짜 이렇게 했죠. 이게 이제 막 박동을 높이고 이제 신나게 만드는 거죠. 그죠? 네. 그 다음 노랑.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 감정. 이거 사람의 감정. 노랑의 주된 작용은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내는 것이다.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낸다. 이거 고흐 그림 보이세요? 고흐 그림. 고흐 그림의 노란색, 노란색을 주로 많이 고흐의 해바라기 같은 거. 이런 그림 같은 경우는 감정을 많이 이끌어내죠. 네. 그 다음에 지성. 파랑이 지성이래. 파란 색깔이 지성에 영향을 미친다. 파랑의 주된 작용 두뇌. 이끌어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파란 색깔 있죠? 이 파란 색깔이 지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집중력을 굉장히 높여준대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집중이 안 되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파란 색깔을 보는 거예요. 파란 색깔. 여기 보면 볼펜 같은 게 파란 색깔 있죠?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집중을 높이기 위해서 파란 색깔을 썼나 봐요. 모르죠. 이 사람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파란 색깔을 썼어요. 이분은. 그 다음에 조화 균형. 초록. 조화 균형. 초록은 빨강의 육체성, 파랑의 지성, 노랑의 감성 사이에 위치한다. 초록은 정신과 육체와 감정적 자아의 균형을 의미한다. 예, 초록이 이렇게 균형과 조화를 이룬대요. 우리 자연을 봐요. 자연 속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연 속에서는. 들어가면 뭔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려놓고 뭔가 조화되는 느낌 받지 않으세요? 자연과 하나 되는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런 걸 막 강제로 뭐 균형과 조화 이렇게 외우지 않아도 자연 속에 들어가면 이 초록 속에서는 숲을 거닐거나 산책을 하거나 수목원을 탁 이렇게 거닐어 보세요. 기분이 좋고 그 다음에 뭔가 조화되는 느낌이 가장 많이 받죠. 균형.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채도가 높은 색과 낮은 색이 있는데요. 이 채도라는 것 자체를 좀 이해해야 돼요. 자, 채도를 먼저 이해하기 전에는 명암을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명암. 명암은 아시죠? 밝을 명자, 어두울 암자. 한자로. 그래서 이거 밝고 어두운 것이죠. 밝고 어두운. 그러니까는 주로 밝고 어두운 거 뭐예요? 흰색과 검정색으로 대생할 때 쓰는 거죠. 흰색과 검정색. 밝고 어두운 거. 그래서 이게 데생을 할 때 여기다가 그림을 그릴 때 예를 들면 이제 이 컵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이 컵을. 그럼 이 컵을 그릴 때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지금 제가 보이는 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릴 때 귀가 여기 있네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렸으면 이게 이제 이 컵 아닌데 이게 컵 아닌데 이렇게 그려놓고서 이게 보이지 않는 데가 있는데 여기는 빛이 이렇게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빛이 여기 있으면 여긴 밝겠죠. 밝단 말이에요. 밝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를 어둡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지우개로 여기를 이렇게 살살살살 지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빛이 있으니까 사물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선명하게 나오지 않고 약간 깨져 보여요. 흐릿해 보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흐릿해 보여요. 이 빛을 받아서 이분이 흐릿해 보여. 그렇지만 여기 받지 않은 여기 있죠. 여기는 어두워요. 근데 여기보다 여기가 더 어둡겠죠. 밑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여기가 이렇게 그림자가 생기겠죠. 그림자. 그러면서 여기는 어둡고 갈수록 희미해져요. 여기는 어둡고 여기가 희미해진다고. 여기는 더 저거 하겠죠. 그러면서 역광이라는 게 있어요. 역광. 그래서 제가 여기 놨죠. 여기는 여기보다는 약간 어둡지만 여기 밑에서 반사된다는 거죠. 이렇게 역광. 여기는 흐릿해야 돼. 가면서 이렇게 흐릿하게. 지금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렸는데 여기는 그러면서 여기 안은 어떻게 해서요? 안에는 약간 더 어떻게 했지? 이 속 안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들러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명암이에요. 명암. 여기가 밝고 여기는 어둡잖아요. 이거 암이에요. 암. 여기는 명. 이건 암이라고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채도. 이제 채도를 어려워하세요. 채도 뭐냐? 채도는 어떤 순수성이에요. 순수성. 그럼 순수성이 뭐예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우리가 딱 빨강 그러면 빨강에도 여러 가지가 있죠. 아주 진한 빨강서부터 빨강이 쭉 있단 말이에요. 빨강이 이렇게. 자, 빨강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흰색을 섞어보세요. 빨강에 흰색을 섞으면 점점 얘가 빨강의 자기 고유의 그 빨강색을 잃어버려요. 흰색에 의해서. 그러니까 섞이니까 자신의 그 자아가 타자인 흰색에 의해서 점점 자신 고유의 것을 죽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빨강을 쉽게 말하면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자기 고유의 빨강이 있었는데 그 빨강이 흰색 또는 흰색이 아니어도 돼요. 이건 제가 흰색에서 제일 빨강 이게 제일 빵이에요. 그러면 그건 빨강보다 덜 빨강 흰색이 섞였으면 그 다음에 더 많이 흰색을 썼어요. 그러면 더 빨강이 흐려지고 여기는 더 빨강이 흐려지고 더 빨강해지고 이제는 빨강이 이만큼만 보여. 이게 바로 채도예요. 채도. 그러니까 채도가 높은다는 건 뭐예요? 빨강 고유의 색깔이 완전히 퍼펙트하게 많다 이거죠. 그래서 자극적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빨강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검정도 그렇고 뭐 물론 채도가 없다라고 해요. 검정과 흰색과 회색은 색이 없다고 해요. 채도. 검정, 흰색, 그 다음에 회색. 이건 색이 없다 그래요. 채도. 없다 그래요. 색이.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빨강이 아니어도 파랑. 그럼 파랑도 꼭 흰색이 아니어도 돼요. 파랑이라는 아주 그 파랑 본래의 색깔인데 거기에 뭘 집어넣냐. 나는 이제 검정색을 좀 넣을래. 그럼 검정색 넣으면 얘가 변해요. 파랑이. 그죠? 원래 있던 파랑이 제 색깔인 파랑을 잃어버리고 점점 어두운 파랑으로 변해요. 이것은 채도가 어때요? 높은 게 아니라 낮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높아지고. 그러니까 원래의 것은 파랑은 채도가 높다고 얘기하고 점점 자기 걸 잃어버리면 채도가 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으냐 낮다냐 이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채도가 낮으면 편안한 느낌은 왜 편안한 느낌을 주겠어요? 내가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쉽게 말하면 여자친구를 비유하면 여자친구에 맞춰가면서 나의 것을 여자친구와 맞춰가면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 내 마음이 뭐가 나지 않고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고집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자친구를 이해하고 여자친구가 원하는 거와 내가 원하는 거를 서로 맞추고 이러면서 색깔 또한 그렇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채도가 높다는 것은 자기 혼자만을 이해하게 하고요. 그러니까 남자 혹은 여자 이렇게 싱글 혼자만 이해하고 채도가 낮다는 것은 내가 아닌 타자, 여자친구, 가족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게 색깔이 낮아지고 그래서 편안해진다는 거예요. 그것만 이해하시면 여러분 정말 훌륭한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 책에서도 색의 속성이 많이 나와요. 제가 빨강 해놨죠. 사실 이거는 이 컴퓨터로 이렇게 해놓으면 빨간 거면 이 색깔은 안 돼. 이거보다 더 빨갈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설명해 볼까요? 자, 이거 긍정적인 건 따뜻함, 빨강은 에너지. 지금 제가 밑줄 치는 게 빨강에 가까워요. 남성적, 정력, 성욕, 열정, 용기, 반항. 뭐 이거 다 있네요. 생존. 이건 여러분 다 아시죠? 용기 뭐 이런 거. 흥분, 에너지, 피로. 근데 반대의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색깔은 꼭 긍정만 있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게 같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로, 짜증, 분노, 공격, 대결적 반항. 그렇죠. 너무 빨간 걸로 하면 막 너무 피곤할 수 있어요. 그죠? 예. 또 공격적일 수 있고 대결하는 거야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죠. 어떤 땐 반항이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땐 반항이 나쁘죠. 예. 멋있어 보이잖아요 반항이. 근데 잘못된 반항은 싸가지가 없이 보이고 그죠? 무례해 보이고. 자, 항상 시체적 반응을 일으킨다.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외향적이고 에너지가 넘친다. 예를 들면 코카콜라나 영국 버진 그룹의 로고가 주로 빨강을 많이 쓴다고 합니다. 자, 분홍색. 분홍색 같은 경우는 양육, 돌봄, 따뜻한 사랑 이렇게 돼 있고요. 어딘가 부족하대요. 이거는 부정적인 거예요. 부정적. 이건 긍정적. 돌봄 따뜻. 이제 여아들 어머니들이 분홍색 많이 입히잖아요. 요즘은 좀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분홍 색깔을 갖다 많이 입히잖아요. 어딘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힘없는 느낌, 무기력 이런 느낌 많이 주죠. 분홍이. 그래서 그런지 남자 아이들한테는 분홍색을 요즘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분홍색을 여자의 색 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마 연약하니까 남자애들은 강하게 키워야 된다라는 어떤 색에 대한 뭔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랬겠죠. 근데 뭐 요즘은 뭐 색깔을 반드시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남학생들도 남아들 아이들도 분홍색을 많이 입히시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색깔들은 베이비 핑크, 누드 핑크, 로즈 핑크, 쿨 핑크 이런 게 있고요. 사람의 에너지를 약화시켜 차분하게 한다. 그러니까 약화시키고 싶다. 약화시켜서 에너지를 차분하게 하고 싶다 할 때는 분홍 색깔 입으면 돼요. 소녀들이라든지 여자 친구가 이 분홍색 입으면 굉장히 예뻐 보이죠. 차분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여기 따뜻한 사랑, 양육,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돌봐주고 싶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나오기 때문에 예뻐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 자, 노랑 한번 볼까요? 감정과 신경계에 영향을 준다. 감정과 신경계. 아까 고의 해바라기 때 배웠죠? 더 자신만만한 그런 느낌을 준다. 저 자신만만한 긍정적, 낙천적 자존감을 높여준다. 자존감을 높여준대요.
신경계에 영향을 준다. 예. 네, 신경계. 뭐 신경계라면 뭐 자율신경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신경계를 영역은 긍정적. 예. 그다음에 이게 부정적인 거는 부정적인 건 짜증, 불안, 조바심, 우울, 자살충. 이 자살충동, 우울 이거 보니까 이제 고흐 아시죠? 고흐 화가 네덜란드 유명한 빈센트 반 고흐. 아 이런 게 이제 노랑 이 고흐가 이 자살 충동 같은 거 많이 느꼈잖아요. 그림도 안 팔리고 가난하고 인정도 못 받고 그래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것을 노랑으로 좀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뭐 본인 같은 경우는 이 고우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고우 같은 경우는 생맹이었다고 알고 있어요. 생맹. 그래서 세계 구별을 잘 못한대요. 그래서 색을 쓰는데 굉장히 조심을 했다고 하죠. 대단한 화가죠. 이런 자기의 그 약점을 승화시켰으니까요. 자, 햇빛의 색,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했죠. 그죠? 노랑 보면 기분 좋지 않아요? 햇빛의 색깔이죠. 햇빛이 노라니까요. 주 고객층이 어린이인 기업들은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매장을 노란색으로 꾸민다. 자, 행복하게 해준다. 예. 근데 잘못 쓰면 또 짜증이나 불안, 이런 조바심 이렇게도 쓴다. 그러니까 색을 잘 쓰는 게 좋아요. 그죠? 예. 자, 주황 보실까요? 주황. 예. 주황인데 제가 이거를 갖다 이게 주자예요. 예. 주황인데요.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요. 이게 마치 오렌지 색깔로 보이는 거예요. 이 컴퓨터에 있는 색깔로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요 색깔로 했어요. 사실은 요 색깔이 비슷하죠. 여기도 여기 섞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한번 놔봤어요. 예, 주황에 가깝게. 이건 좀 약간 노란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오렌지. 요거는 이제 빨강은 아닌데 여기 컴퓨터에서는 빨강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황. 자, 빨강과 노랑의 긍정적인 성이 합쳐졌다. 빨강과 노랑. 장난스럽게 까불거리는 느낌이 든다. 자기 안에 어린아이를 다시 만나게 해준다. 어린아이를 다시 만나게 해준대요. 자기 안에 어린아이. 그러니까 긍정적이라는 거죠. 장난스럽게 까불거린다. 얼마나 까불거리면 여러분 순수해 보이지 않아요? 까분다는 거 너무 좋지 않아요? 저는 좀 제가 이 주황 색깔의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까부는 거 워낙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장난치는 것도 엄청 좋아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안 그러려고 그래도 장난치고 싶어서 아주 근질근질하고 그래서 말실수도 꽤 많이 하는 편이에요. 조심해야지 하는데 저답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까불거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주황색 쪽에 가까운 사람인가 봐요. 저는. 어린아이를 만나게 해준다. 악의 없는 장난기를 표현한다. 예, 표현한다. 표예요. 표현. 사회적 상호작용과 다정한 대화를 촉진한다. 상호작용, 다정한 대화 촉진. 풍요로움을 상징한다. 풍요로움을 상징한다. 예, 근데 이거 잘못하면 유치, 경솔, 촌스러움, 싸구려 이런 느낌으로 가요. 그죠? 이거 주황 색깔 잘못 쓰면 왠지 산뜻한 느낌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약간 이런 경솔하고 촌스럽고 싸구려. 이거 뭐 장난 계속 치면 유치해 보이죠? 야, 저 그만해. 유치한 일 그만해. 유치한 짓 그만해. 이러잖아요. 예. 넉넉하고 친근하고 긍정적이고 넉넉하고 접근이 쉽다는 메시지를 준다. 예를 들면 어떻게 될까요? 네. 네. 그래서 이 접근이 쉽다는 메시지 예를 보면 이지젯 항공사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이 에르메스 이 명품 브랜드 유명하죠. 예, 이 에르메스가 주황색을 쓴다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지워보고요. 예. 그다음 갈색으로 한번 넘어갈게요. 갈색. 자, 갈색은 제가 지금 약간 갈색은 아니고 약간 와인빛인데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색이요. 갈색은 튼튼한 나무처럼 확고하고 믿음직하며 안정적이고 검정보다 조금 부드럽고 편안하고 따뜻하다. 따뜻하다.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때는 지루하고 생기 없다는 거죠. 따분하고 고집세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갈색을 좋아하는데
어떤 때 이 갈색을 입었더니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지루하다는 생각이 진짜 들더라고요. 그다음서부터는 이제 갈색을 잘 안 입었어요. 왠지 지루하고 뭔가 그 느낌이 좀 융통성이 여기 보면 비타협적이고 양보할 줄 모르는 융통성 없음. 약간 좀 융통성이 없다고 이렇게 어느 날 느껴지더라고요. 즐겨 입었던 옷도요. 그래서 제 마음이 변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즐겨 입었던 이러한 색들이 이렇게 좀 반대의 즉 부정적인 느낌으로 올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제 이 어떤 것처럼 제 어떤 이 갈색에 대한 의견처럼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을 잘 생각하시고 갈색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볼게요. 예. 그 다음 파랑은 하늘과 바다의 색이죠. 우리가 많이 접하는 색입니다. 자연의 색이니까 하늘과 바다의 색이다. 이 파랑색은요. 사고의 논리와 명료로서 특히 밝은 파랑은 평온하고 고요한 정신과 사색을 연상시킨다. 평온하고 고요한 정신과 사색을 연상시킨다. 이 밝은 파랑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한번 색깔을 한번 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네, 제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유화 물감 이 색깔을 한번 가져봤어요. 여러분 한번 이거 보세요. 이게 컴포즈 블루거든요. 예, 이게 밝은 파랑이에요. 밝은 파랑.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이런 거 울트라마린 이거 다 파란 색깔이죠. 그 다음에 이거 세루리안 블루 이런 거. 예, 제가 갖고 있는 색깔이 꽤 많아요. 다 이제 울트라마린 블루네요. 예. 이렇게 해서 많이 있고요. 예. 그다음 한번 다른 것도 볼게요. 자, 사색을 연상하고 차갑고 무심하며 냉담한 느낌을 준다. 정신을 안정시키며 수면에 꿈에 좋은 색깔이다. 수면 잠자는 거 그다음 꿈에 좋은 색깔이다. 채도가 높고 어두운 파랑은 정신을 자극해 주의 집중을 높여준다. 그러니까 이제 채도가 높다는 것은 어떤 잡색이 되는 게 아니잖아. 섞이는 게 아니라 자기 고유의 색깔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런 색깔들은 거의 이제 채도가 높죠. 거의 색깔이 섞이지가 않고 이 고유한 색깔이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색줄 중에서 이 코발트 블루 같은 거 한번 보실래요? 아이고. 자, 이 코발트 블루 색깔이 아주 채도가 높죠? 그죠? 예. 거의 순수하죠, 이 색깔. 여기다가 이제 다른 색깔을 섞으면 검정이나 뭐 흰색이라든지 다른 뭐 여러 가지 색깔을 섞으면 이 고유 색깔이 없어지죠. 그래서 채도가 낮아지면서 편안한 느낌을 준다고 했잖아요. 예. 중후한 느낌, 편안한 느낌. 예. 근데 이 생색깔을 쓰면은 여기서는 이제 정신을 자극해 주의 집중을 높인다 이 뜻이죠. 예. 예,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예. 그 다음에 욕실을 터키 옥색으로 하면 아침에 정신을 차리는데 도움을 준다. 자, 터키 옥색. 예, 터키 옥색. 아이고, 자, 터키 옥색이라고 했어요. 뒤로 넘어갔네요. 자, 터키 옥색. 터키 옥색은 아시죠? 요런 거야. 토크와즈 블루거든요, 이것도. 약간,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바다 같은데, 색깔인데, 이런 거. 예, 색깔이. 예. 이게 터키 옥색이에요. 아침에 정신을 차리는데 도움을 준다니까, 이걸 욕실에다가,
욕실에 이제 이런 색깔이 들어가면은 굉장히 이제 좋다 이거죠. 정신을 차리는데. 그 다음에 파랑은 정직과 신뢰를 주는 색이라 금융회사나 은행 등 전문성이 높은 그런 것을 요하는 그런 회사에서 많이 쓴다 이거예요. 정직과 신뢰.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초록은 평온을 준다. 조화 균형.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조화 균형. 그렇지만 또 부정적인 색깔보다 지루하고 정체되어 있다. 성장과 생명을 상징한다면 또 어떤 때는 또 부패의 의미를 상징하기도 한다. 부패라는 게 잘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뭐 곰팡이 같은 거 한번 보세요. 곰팡이 썩는 거. 그건 파란 푸른 색깔이 나죠. 이때는 이제 부패의 의미도 생각하실 수 있을까 싶네요. 곰팡이 같은 푸른 색깔 이런 거. 그 다음에 라임 그린은 기운을 돋우고 의욕을 높여주며 자극적이면서도 상큼한 느낌을 준다. 영감이 부족할 때 라임 그린색이 도움이 된다. 맥도날드 매장을 초록색으로 바꾸고 요즘 이제 맥도날드 매장을 초록색으로 바꾸고 있대요. 유럽에서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빨리빨리 먹고 가라 그래서 빨간색을 선호했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자주 안 오나 봐요. 그래서 편안하고 오래 머물도록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꾸고 있대요. 네. 그러면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편안하니까 오랫동안 머물다 가시고 커피도 마시고 얘기하면서 이제 점점 더 돈을 더 쓰겠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라 색깔 한번 해볼까요? 빨강의 힘과 에너지, 파랑의 신뢰성과 진실성이 결합되어 있다. 여러분은 보라색은 빨강하고 파랑이 섞여서 됐다는 것을 아시고 계시죠? 자, 빨강 한번 볼까요? 빨강 이거. 빨강하고 파랑하고 섞으면 이렇게 섞으면 약간 이 색깔이 빨강이 들어가면서 이제 로즈 바이올렛이네요. 제가 들고 있는 게 뭐 이것도 붉은 계열이니까 이렇게 이제 빨강하고 섞으면 이 색깔하고 섞여지면서 둘이 보라 색깔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뢰성과 진실성이 결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신뢰성과 파랑의 신뢰성과 진성이 결합되어 가지고 자 요건 이거죠. 힘과 에너지 파랑의 신뢰성과 진성이 결합돼서 고차원적 우주를 연상한다. 우주. 여러분 우주 같은 게 보시면 이렇게 막 여기 지구가 있으면 막 우주의 그 뭐 행성이 막 은하수라든지 뭐 그런 거 있죠. 그러든지 막 오로라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막 색깔이 물론 이제 보라 색깔도 있고 초록 색깔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근데 그 우주쇼 같은 거 보면 보라 색깔이 막 있는 거 보면은 굉장히 신비하고 이 세상이 아닌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게 생각이 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라색 이제 제가 들고 있는 게 이제 완전 진짜 만든 거죠. 생보라색. 자, 아까 이거 빨간 거하고 파란 거를 만들어서 이 색깔을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색깔이 어떤 영적인 각성과 사색, 그 다음 성직에 종사하거나 명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색깔입니다. 아무래도 그 영적인 거니까 명상이나 이런 성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영적인 각성이 필요하겠죠, 사색.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닌 뭔가 어떤 그런 뭐 우주의 뭐 어떤 거, 신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알 수 없는 힘, 이런 것의 대표적인 색깔이 보라 색깔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심사숙고와 고차원적 진리를 탐구하는데, 고차원적 진리를 탐구하는데 이 색깔을 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좋은 색이지만 어떤 그 부정적인 의미를 주는 값싸고 저속한 부정적 이미지도 있다. 값싸고 저속한. 그래서 옛날에는 왕족과 부유층이 또는 고위 성직자들이 많이 썼대요. 이 보라 색깔을 좀 만들기가 힘들었었나 봐요. 예. 우리 책에도 나와 있죠. 힘들었다고. 예. 그래서 주로 이제 보라 색깔을 고위층이 많이 썼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색. 회색은 이제 이 색깔을 제가 이렇게 표시했어요. 회색. 회색은 긍정도 부정도 아닌,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중립이죠. 중립이라는 것이 불확실하고 몸이 건조하다. 색채가 없기 때문에 시선을 안 끈다. 그렇죠. 회색이 보면 회색 분자 이런 말이 있죠. 그렇죠? 정체성이 모호하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회색 분자 이러면요. 화려한 색들이 나서도록 조용히 무대 뒤에 물러나는 색깔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배경이 되는 색깔이죠.
간단히 쉽게 말하면 물이 뒤에 물러나는 색이니까 눈에 띄는 걸 싫어해요. 생활 속에 감정적 소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활용되었다. 감정적 소음을 가라앉히려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그죠? 편안하잖아요. 안전망 역할을 해서 회색 속으로 쉽게 숨고 싶어 한다. 회색집에서는 외부 세계와의 차단 또는 동면하는 겨울잠을 자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어떤 사람이 TV에서 보니까 이게 회색의 그 콘크리트 그래서 이렇게 집이 엄청 크더라고요. 시골인데 지방 인데 경기도쯤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니까 진짜 차단되어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외부 세계가 차단된 느낌. 아주 고요하고 뭔가 터치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 터치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정적인 이미지는 피곤하고 따분하고 고갈된 느낌. 색깔이 없잖아요. 자신을 보호하고 안정과 안정을 추구하기에 사용된다. 예. 그래서 이 회색은 좀 무난하죠. 색깔이 없으니까. 예, 그렇지만 따분하다. 이런 색깔이 계속되면은 따분해지면은 근데 힘이 좀 빠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겠죠. 예. 그 다음에 흰색. 흰색은 제가 여기 있는 흰색을 까만 거 안에 집어넣습니다. 흰색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완벽하고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색깔이다. 고유하고 단순하고 명쾌하며 어지러운 머릿속을 정돈, 감정을 안정시킨다. 그렇죠. 흰색이 보면 우리 백이민족이라고 하죠. 완벽하고 순수하죠? 그렇지만 부정적인 건 어떻다? 차갑고 무신경해 보인다. 무미건조해 보이고 고독, 거리감, 산만함과 혼란을 줄이는 데는 도움이 되나 지나치면 소음이 차단되는 사태를 발생한다. 그러니까 너무 조용하면 소음이 차단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우리 그 병원 같은 데 보고 병원에 하얀 병동, 하얀 옷, 하얀 거 그러면 의사들이 입는 가운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의사들이 하얀색 가운을 입잖아요. 그 환자들 진료할 때. 그러면 뭔가 이런 완벽하고 순서가 더럽혀지지 않고 뭔가 안정감을 주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차갑단 말이에요. 의사 그 가운을 보면은 가까이 가기가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안 그러시면 어쩔 수 없지만 소음이 차단되는 사태가 발생하고 공간의 경계선을 정확히 알려주고 디자인을 훼손하지 않아 건축가들이 많이 쓰는 색깔이다. 그러니까 이런 흰색으로 이렇게 이 빌딩 하얀 아파트 요즘은 하얗게는 하지는 않죠. 근데 이게 하얀색으로 칠한 아파트가 많잖아요. 그래도 뭐 여기 물론 이제 여기 뭐 담벼락에다가 그러니까 아파트 벼락에다가 뭐 아파트 이 벼락에다가 벼락이라고 해야 되겠죠. 여기다 뭐 몇 호 이렇게 쓰긴 하죠. 그림도 그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처음에는 하얗게 짓죠. 예? 이게 이제 경계선 얘하고 얘의 아파트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는 게 얘 아파트 하얀 거 한 개, 두 개 이렇게 된다는 거죠. 딴딴딴 이렇게. 그래서 많이 쓰고요. 흰색 공간인 건강과 웰빙에 안 좋다고 병원과 요양원 학교에서 백색 인테리어에서 벗어나는 추세다. 그래서 뭐 학교도 너무 하얗게 하면 학생들이 나 저 하얀 학교 하얀 데 가기 싫어. 거기서 학교에서 맨날 공부하고 자기 삶을 못 느껴 즐거움을 물론 이제 느끼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즐겁게 하기 위해서 학교도 이제 예쁘게 색칠을 하고 막 꽃도 그려놓고 뭐 그죠? 다양하게 시도를 하잖아요. 알록달록 학교들도 그다음 요양원도 너무 그렇게 하얗게만 하지 않는다 이거죠. 병원도 그렇고요. 요즘 병원 같은 경우는 뭐 색깔은 하얗게 칠한다 하더라도 겉에 보면은 뭐 이렇게 이렇게 무슨 병원 하면서 그 뭐 창문 같은 거 큰 창문에다가는 뭐 이렇게 뭐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마크라든지 병원 이름 같은 것도 이렇게 붙이고 무슨 과 이렇게 해가지고 뭐 과 무슨 과 뭐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뭐 하얀 그런 병원을 무슨 이런 그 창문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이렇게 덮는 붙이는 뭐 이런 덮거나 붙이는 그런 걸로 해가지고 조금 많이 이 하얀 느낌을 좀 없애는 것 같아요. 자, 검정 색깔은 우아하고 세련됐습니다.
뭐 여자들이 많이 남자들도 그렇지만 여자분들 멋진 여자분들 보면 아주 검정색을 아주 세련되게 입죠. 저는 이제 세련되기 위해서 입는 건 아니고 그냥 검정색이 무난하기 때문에 입는 거예요. 왠지 뱃살도 가려주는 것 같고 날씬하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우아하고 세련돼 보이시죠? 이 검정은요 모든 빛을 흡수합니다. 흡수해요. 그래서 그 여름에 검정 옷을 입는 분이 계셔요. 그죠? 여름에 검정 옷을 입으면 어때요? 이 빛이 흡수한대잖아요. 다 흡수하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름에는 흰색을 입는 게 더 시원하죠. 왜요? 흰색은 다 반사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러니까 흰색을 입는 게 더 이득이죠. 덜 덥다 이거예요. 덜 덥다. 흰색은 반사, 검정색은 흡수. 반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것도 반사하지 않음. 모두 흡수해서 아무것도 반사하지 않음. 신비로운 분위기를 준다. 그렇죠. 보호 장벽이에요. 장벽을 만들어 우리의 감정을 지켜준다. 무게와 권위를 나타내서 부담스럽게 느껴진다. 무게와 권위. 그쵸. 옛날 목사님 같은 경우 신부님 목사님 목까지 이렇게 와가지고 검은색 입으면 그거 많이 생각나시죠? 목사님 그러면은 까만색 이렇게 이래가지고 옛날 분들 특히 까만색으로 막 입으셨잖아요. 옛날에 그 목사님들의 그런 무게와 권위 또 까만색 입은 뭐 그 옛날에 뭐 삐상한가 러브레터라는 그런 소설 속에 보면 아주 왠지 거기 그 사감이 굉장히 무섭고 엄격해 보이는데 까만 옷을 입고 나타날 것 같은 느낌. 뭐 이상하게 이 검정 색깔은 안 좋게 쓰이면 어떤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섭고 위협적이고 차갑고 불친절하고 지나치게 심각해 보일 가능성이 있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고 무거운 느낌, 압박감을 준다. 그래서 너무 장례식 때 너무 까맣게 입으면 어때요? 위협적이고 불친절하고 심각해 보이죠. 장례식 때 검은 색깔 있잖아요. 특히 외국은 그렇죠. 외국. 우리나라는요 원래 장례식 때 흰색을 입었어요. 흰색 하얀색이요. 근데 언제부터 이 장례식 때 검은 옷을 입고 왔대. 이게 이제 일제시대부터 들어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의 일제시대가 오면서 우리의 전통 문화가 파괴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알고 보면 흰색을 입어야 되는 게 맞아요. 상복을. 근데 이제 뭐 묻고 그러니까 이제 뭐 장례식 때 검은색으로 입는데 사실은 검은색으로 입는 건 외국의 영향 또는 뭐 일본의 영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검은색을 입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흰색을 주로 입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흰색을 입는 게 뭐 전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거기 있는 따님들이 흰색 저고리를 입은 이유가 우리의 전통인 그 장례식 문화를 따르고 싶다. 그래서 흰색 뭐라고 해요? 그 저고리를 입었다고 합니다. 한복을. 그 다음에요. 미투와 타임즈업 운동할 때 엄숙한 분위기를 전달했다. 자, 미투 운동 아시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성들한테 뭐 나도 당했다. 뭐 해가지고 검은색을 입고 아카데미 시상식에 여자 배우들이 다 나와가지고 있어서 다 새까맸죠. 그래가지고 너무 이 경각심을 일으켜준다. 이런 걸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한번 또 카메라를 보고 무슨 문제가 사회에 있나 하고 우리가 이제 한번 그때 이제 굉장히 심하게 미투 운동 때문에 다들 경각심을 갖고 난리가 났었죠. 그다음 타임즈업 때가 됐다. 이런 운동을 할 때 이거 비슷한 거죠. 타임즈업 때가 됐다. 할 말을 할 때가 됐다. 이런 타임즈업 운동 때 엄숙한 분위기를 전달해야 했다고 합니다. 자, 세계조화. 이제 세계조화에 대해서 나올 거예요. 이 색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여기 이제 110쪽에 있는데요. 색채와 관련된 일을 하려면 언제나 색채들을 부분 합쳐놓은 것만 보지 말고 전체를 봐야 한다. 이건 아주 중요해요.
자, 색이 한 색깔만으로 존재하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옷을 입어도 뭐 티를 입어도 무슨 색깔, 스카프를 매도 무슨 색깔, 여자 같은 경우 그렇겠죠. 남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속 안에 있는 셔츠를 입을 때 셔츠는 무슨 색깔, 겉에 있는 재킷은 무슨 색깔, 구두는 무슨 색깔. 이거 굉장히 그 전체 조화를 보아서 너무 튀거나 뭐 너무 언밸런스가 되면은 그건 조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세계 조화가. 그래서 여러 가지가 동시에 작용해서 우리의 감정적 반응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전체를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림 같은 경우도 조화를 굉장히 중요시하죠. 그림 같은 경우요. 예. 그 다음에 터널 배색 조화에 대해서 나왔어요. 예, 톤의 형용사죠. 톤을 컬러 하모니 이게 있는데요. 어떻게 이 톤을 갖다가 조화를 시키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4개의 톤을 색군으로 나눕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톤을 색군에 포함된 색들 사이에는 특정한 상호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라이트의 방법을 검토한 결과 같은 톤을 색군에 포함된 색들 사이에는 특정한 상호 관계가 있고 그 상호 관계는 다른 색군의 색들과 공유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러니까 어울리는 색들은 어울리고 어울리지 않는 색들하고 같이 있으면 왠지 다른 색들과 공유가 되지 않아. 혼자 겉돌아요. 그러면은 이상하게 유치하거나 그 옷을 그 색깔들이 뭐 옷도 좋고요. 옷을 입었는데 매치가 안 돼. 색깔이 너무 따로 튀거나 너무 뭐 불편해. 예, 그런 게 다 이 색이 조화가 안 되기 때문이죠. 그럼 한번 이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책에도 나와 있어. 봄 장난스러움. 네, 요거를 제가 요거를 했는데요. 요거를 잠깐 줄여볼게요. 보이시죠? 요거를 보면서 할게요. 자, 이 토너 색군에 속한 색은 하나같이 따뜻하고 선명하고 밝고 섬세하다. 노랑이 섞여 있어 따뜻한 느낌을 풍기며 검정을 포함하지 않아 맑아 보인다. 이 색들은 명랑하고 활기차며 봄을 연상시키는 생기발랄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다. 자, 이 색깔을 보시면 이 토널 속에 이 토널 색군에 속하는 색들은 다 하나같이 따뜻하고 봄을 생각해요. 봄. 장난스러워. 따뜻하고 선명하고 밝고 섬세하고 노랑이 섞여 있어 따뜻하다 이거죠. 검정을 포함하지 않아 맑아 보이고 명랑하고 활기차고 이러한 봄을 연상. 봄의 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봄의 꽃들이 그렇게 강하나요? 봄에 피는 꽃들은 물론 강한 색들도 있지만 대개 봄의 색깔들은 그냥 이 여름에는 색깔들이 어때요? 초록이 짙죠? 근데 봄에는 어때요? 요렇게 연두 색깔. 그죠? 뭐 이렇게 좀 뭐 가을 색깔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연두빛 새싹들. 그죠? 하늘도 짙은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책이 제가 이제 이렇게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이런 색깔이죠. 이거보다 더 옅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보라 색깔도 약간 옅고 빨간 게 아니에요. 그죠? 빨간 색깔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의 태양빛 이런 거 빨갛죠. 그죠? 뭐 가을. 특히 이제 여름이 더 그렇네요. 빨간 꽃 이런 거는 되게 여름에 많이 피잖아요. 그죠? 예, 이런 붉은 계통이지 아니 그러니까 붉은데 빨간 것보다 약간 덜 빨간 것들. 그죠? 그러니까 요런 색깔. 요런 색깔들이 봄의 색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봄에 어떤 색깔들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생각하기가 좀 편하세요. 이걸 줄여볼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요 색깔을 했어요. 좀 아주 밝죠? 그 다음 요 색깔 할 거예요. 여기 지금 색깔을 올렸는데 덜 보여서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름 같은 경우는요 고요예요. 고요. 파랑이 섞인 색들로 구성된 두 개의 팔레트 중 하나이다. 몽롱하고 여름날의 느긋하고 부드러운 분위기, 각기 다른 비율의 회색을 포함하여 특유의 시원하고 섬세하고 우아한 톤이다.
은근히 점잖고 어두운 색들이 덜어 있으나 무거운 느낌이 들지 않는다. 고전적인 장미, 라벤더, 등나무. 이 라벤더는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라벤더. 어이에요. 어이, 라벤더. 예, 그래서 이런 색들이 여름의 색깔이라는 거예요. 고요하고. 이런 색들끼리 모여 있으면 뭔가 이러한 세 개의 톤이, 색군이라고 하죠. 세 개의 이 무리들이 이런 옷으로 입으면 어울린다는 거죠. 무리가 없고. 그죠? 예. 튀지가 않고. 완전 이런 거 회색빛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탁 봐도 아시죠? 회색빛이 들어가 있고 약간 이렇게 몽롱하다. 약간 흐리멍텅하죠? 흐리멍텅하죠? 이게 진하진 않네요. 그죠? 예. 우아하다. 우아하다는 것은 뭐예요? 우아하다는 것은 그렇게 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고전적인 장미. 라벤더 아시죠? 보랏빛 나는 라벤더, 보랏빛. 근데 보랏빛이 바이올렛 그레이 같은 느낌. 보랏빛인데 여기 흰색이 많이 들어가 있는 보랏빛. 흰색이 많이 섞인. 그러니까 바이올렛 그레이요. 바이올렛 그레이. 그레이가 회색이잖아요. 영어로. 바이올렛 그레이. 한번 제가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요. 이거. 이런 색깔들, 이런 게 이 바이올렛 그레이예요. 이게 이제 여기에 들어가죠. 약간 회색빛이 나죠. 그레이가 회색이니까. 등나무 같은 거, 등나무 꽃 보이시죠? 등나무 색깔도 이런 느낌으로 많이 가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등나무 꼭 아니어도 이런 모든 색들이 다 뭔가 그 파란색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거 파란 색깔. 여기는 파란색, 여기는 회색, 붉은색 기운이 있긴 한데 여기에도 뭔가 조금 이게 회색이 섞여 있어서 이게 채도가 떨어지는 느낌이죠. 채도가 떨어진다. 채도가 떨어지는. 그래서 채도가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생색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온화하고 부드럽다. 이런 얘기 했죠. 앞에서. 그 다음에 이제 이 색깔이에요. 이 색깔 한번 볼까요? 제가 줄여볼게요. 여기다 놓고 한번 볼게요. 노랑을 기본으로 하지만 가을이에요. 가을. 노랑을 기본으로 하지만 노랑의 농도가 짙다. 노랑의 농도가 짙다. 이 색구는 각기 다른 비율의 검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각기 다른 비율, 검정이 어느 정도 들어갔냐 이런 거죠. 때문에 풍요롭고 강렬하며 깊은 느낌을 준다. 대지의 느낌을 준다 그랬죠. 자, 가을은 여름에서 가을 이제 죽어가는 거죠. 모든 게 이제 잠을 자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잖아요. 식물들이 다 서서히 죽어가고 겨울로 가는 거잖아요. 겨울.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는 검정색이 당연히 들어가죠. 검정이 왠지 이제 어떤 사그러드는 느낌, 죽어가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노랑의 농도가 짙다. 여러분, 은행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은행나무. 노랑의 농도가 짙죠. 예? 그래서 풍요롭고 강렬하며 깊은 느낌을 준다. 대지 느낌. 가을을 연상하시고요. 안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진다. 이 색깔도 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정적인 거예요. 채도가 낮다라는 거죠. 노랑이 들어가서 채도가 낮고 또 검정이 들어가서 또 채도가 낮고 그러니까 뭐가 섞이면 채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순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타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때요? 타자. 다른 색깔이라고 생각하세요. 타자를. 이건 철학적인 용어예요. 타자. 뭐 남타를 써가죠. 타자. 그러니까 other. 타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자기 색깔을 잃어버리고 서서히 남과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와 두 개가 또는 더 채도를 떨어뜨리면 색을 많이 섞으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인 에너지가 느껴지고 사랑스러우면서도 묵직하다. 묵직하죠. 보세요. 묵직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거 검은 색깔 들어가 있는 것 같죠? 여기도 조금 검은 색깔 들어있는 것 같죠? 여기도 그렇고 파랑도 그렇고 여기도 검은 색깔 들어갔네요. 노랑 색깔도 있고 여기도 약간 노랑이면서 검은 색깔 있는 느낌? 여기는 뭐예요? 검은 색깔 들어가 있는 거고 이것도 검은 색깔 들어가는 것 같아. 약간 여기 이런 거는 검은 색깔 들어가면서도 약간 노랑도 섞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요.
여기가 검은색인데 여기 노란 색깔도 조금 들어갔다. 이런 느낌이 와요. 근데 이게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섞어보시면 알아요. 색깔을 수채화 물감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금방 지워지니까 수채화 물감을 사다가 딱 이게 색깔 한번 섞어보세요. 배합을. 그러면 본인이 좋아하는 색깔이 나와요. 요것도 섞어보고 저것도 섞어보고. 자, 그 다음에 겨울. 겨울은 이 색깔이에요. 이 색깔. 색깔이 어때요? 짙죠? 자, 이걸 먼저 한번 보세요. 색깔이 짙죠? 이거는 강해요. 검은색. 그죠? 이런 거 파란색도 그렇고. 지금 이거는 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색깔이 아주 강해요. 그러면 한번 제가 이걸로 줄여서 한번 볼게요. 여기다 놓고 볼게요. 크게 할게요. 자, 한번 보실까요? 파랑을 기본으로 하는 두 번째 색끈이다. 아까 파랑을 기본으로 하는 색군 배웠죠? 네. 여기 색군은 대담하고 극적이다. 극적이라는 게 중요하죠. 대담하고 극적. 극적이라는 게 뭐예요? 한쪽으로 간다 이거죠. 한쪽으로. 우리 극단적인 사람 있죠. 극단적인 사람. 이게 극적이야. 그러니까 중간이 없고 확 그냥 자기 고집만 부리거나 또 고집을 너무 부려가지고 사람이 너무 피곤해. 또 어떤 사람은 고집을 너무 안 부리고 그러니까 고집을 안 부린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생각이 없어. 그냥 남이 이러면 이러고 그냥 그 죽으라면 죽고 뭐 진짜 실제로 죽으라는 건 아니지만 뭐 너는 그냥 말도 하지 마. 그럼 그냥 진짜 말도 안 해. 완전히 바보처럼. 근데 여기는 막 그냥 막 싸우고 뭐 그냥 이게 극단이지 뭐겠어요. 그죠? 양극단. 이 중간이 없어요. 이렇게 이제 이 겨울의 색깔은 극단적이다 이거예요. 단순한 겨울 풍경처럼 아주 강렬해요. 단순한 겨울 풍경이라는 게 뭐예요? 이제 겨울이 되면은 모든 게 썩잖아요. 썩죠? 썩으면 어떻게 해요? 검은 색깔로 변하죠. 부엉 같은 거 보세요. 밭이라든지 농 같은 데 보시면 밭 같은 거 썩죠? 막 썩어요. 그리고 시커멓죠? 이렇게 아주 강렬하단 말이에요. 아주 차갑죠? 뭐 파란 색깔도 보면 얼음 같은 거 보세요. 얼음. 안 차가워요? 차갑잖아요. 이 색들은 연극적인 느낌과 연극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거 뭐 드라마하고 비슷한 거예요. 연극이 뭐예요? 연극이라는 것은 이렇게 평탄한 게 아니죠. 여러분 연극 보러 가시면 어때요? 막 그냥 막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은 꼭 들어가죠. 막 이제 배우들이 서로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배우가 주인공을 삶을 살면서 이게 없으면 재미가 없죠. 원래 연극 같은 것은 이런 그 갈등이 있어야 돼. 갈등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모든 드라마는 갈등이 있어야 되죠. 갈등. 그죠? 이런 느낌. 에너지가 있으면 막 그냥 막 이렇게 서로 갈등 있고 안 맞아. 그러면은 그 에너지가 있죠. 그 다음에 모호한 느낌 전혀 없어요. 그냥 갈 때까지 가는 거야. 이게 극단적인 거야. 연극적이야. 응? 막 그냥 갈등이 그냥 막 화가 끝까지 나서 그냥 완전히 그냥 끝까지 간다 이거죠. 이게 미니멀리즘. 미니멀리즘이 뭐예요? 미니멀리즘. 이걸 아시면은 해결이 되겠네요. 있는 미니멀리즘이 뭐죠? 이거 한번 저 영어로 써드릴까요? 미니멀리즘. 이 미니라는 것은 작다는 거죠. 작은 거. 그러니까 요거를 갖다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구두를 샀어. 구두를 샀어요. 이제 여자 구두라고 할까요? 여자친구한테 주도록 합시다. 예. 그 여자친구는 이제 이렇게 삐죽 구두, 이런 구두를 좋아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막 리본이 달려있어. 반짝반짝거려. 그 다음에 여기에 막 구슬도 달려있어. 별 모양의 뭐가 달라붙어 있어. 그죠? 이렇게 있고. 여기도 또 뭐가, 뭘 이렇게 진 같은 게 위에 또 예쁘게 뭘 했어. 갑자기 이렇게 돼야 되겠죠? 고무신도 아니고. 그죠? 막 그냥. 응? 그냥 요렇게 해서. 막 위에 키높이 국이다. 모두 넣고. 자, 아주 그냥 여기다
모르게 뭐 여기도 뭐 여기도 이렇게 뭐 금속을 달았어. 자, 이런 신발 이거 미니예요 이게? 미니가 축소예요. 축소 아니에요 미니. 미니멀라이즈. 축소시키는 거죠. 이건 미니멀라이즈가 아니에요. 이건 너무나 막 뭘 잔뜩 붙이고 이거는 미니멀라이즈가 아니라 아주 그냥 복잡한 거죠. 이거를 다 빼는 거예요. 이거를 다 빼. 최소화시키는 거야. 최소화시키는 거야. 최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심플. 내 여자친구는 아주 심플한 것만 좋아해. 그 여자친구는 이렇게 뭐 달라붙는 거 싫어. 이게 미니멀리즘이에요. 아무것도 거의 그냥 가장 미니멀 최소화하는 거예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색깔이요. 이 색깔이. 그래서 이게 겨울이라는 거예요. 이 미니멀리즘이. 좀 이해가 가시나요? 네. 자, 여러분, 우리 책을 보시면요. 색채와 디자인 성격이 나와요. 이걸 한번 나의 성격에 맞는 색을 찾아보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봄이 나왔어요. 봄. 장난스러워.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안 나오길 바랬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나오더라고요. 장난스러워. 제가 장난기가 많거든요. 저 아까도 얘기했죠. 봄. 여러분 어떤 건지 우리 토론 시간에 한번 해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집, 업무 공간, 인간관계에 맞는 색채를 활용해보자. 그래서 이런 거는 여러분이 페이지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고 업무 공간에 색채를 더하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컬러풀한 식물을 이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색채를 더하고 싶다. 근데 너무너무 밋밋해. 회색빛이야. 공간이. 그러면 이렇게 컬러풀한 식물, 꽃이라든지 뭐 있잖아요. 예, 그런 걸 갖다가 이용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회사의 분위기가 아주 좋다 이거죠. 뭐 프리지아 노란 꽃이라든지 이렇게. 그다음에 색채는 소통과 연결의 방편이다. 색채는 비언어적 통로로서 의미를 전달한다. 색채는 우리 인간관계에 반드시 필요하며 사람의 모든 상호작용에서 일정한 역할을 한다. 나 자신과 소통할 때도 색채는 중요하다. 이제는 그 색군 아래서 그 고객에게 잘 어울리고 개성을 잘 살려주는 색을 찾아야 한다. 이제 고객에게 맞는 그러한 어울리고 자기에게도 어울리는 그러한 개성 있는 색을 찾아라 이런 뜻이죠. 예. 당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게 해주는 색. 이거에 바로 그 색이라는 거예요. 자, 당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게 해주는 색. 그러면 여러분이 비즈니스를 가면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어떤 옷을 입고 가거나 어떠한 인테리어에서 만나거나 어떤 건물에서 만나거나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뀌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당신의 부드러운 면을 표현해 주는 서 여자친구를 오늘 선을 봐. 또는 여자친구를 소개받아. 근데 나는 부드러운 면을 보여주고 싶어. 나는 너무 건장해. 너무 막 뭐 어깨도 막 이루고 막 이런 남학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굉장히 등치도 크고 그러면 나 등치 큰데 너무 무서워. 여자가 굉장히 무서워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색깔을 갖다 부드러운 색깔을 고르는 거예요. 채도가 낮은 색깔을 고르시면 되겠죠. 근데 그 중에서도 나한테 어울리는 색깔을 골라야 되겠죠. 그다음에 당신의 긴장을 풀어주세요. 오늘 시험 봐. 왜 이렇게 긴장이 되지? 거기다가 갑자기 그냥 긴장을 풀어주는 색이 아니라 막 그냥 긴장을 돋구는 색. 시퍼런 색을 입었다 합시다. 파란 색깔. 그러면 좀 힘들죠. 네, 그래서 긴장을 풀어주는 색. 당신을 눈에 띄게 해주는 색. 눈에 띄어야 돼. 외국에 갔는데 나를 픽업해야 돼. 뭐라고 해야 되나요? 공항에서 날 픽업해야 되는데 색깔이 눈에 띄지 않는 색깔을 입었어. 그러면 아무래도 상대방한테 나를 픽업하라고 할 때, 나를 마중 나라고 할 때, 픽업하라고 할 때, 마중 나라고 할 때 눈에 띄게 해주는 색깔을 입으면 금방 자기를 알아보고서 픽업해 주겠죠. 아니면 뭐 눈에 띄게 해주는 색깔은 바닷가에서 수영할 때, 특히 바닷가 같은 거나 강가 할 때는 눈에 띄게 해주는 게 좋죠. 산 같은 데 올라갈 때도. 왜냐면 산 같은 데서 실종되거나 수영할 때 떠내려가거나 할 때 색깔이 아주 알록달록한 색깔을 입으면 눈에
탁 띄잖아요. 그래서 되게 수영장이나 산 같은 데 가면은 이게 눈에 띄는 색깔을 많이 입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바람막이 그 옷 같은 거는 빨간색들이 많죠. 뭐 실내 수영장은 좀 덜 할 수도 있어요. 실내 수영장은. 그런데 이런 야외에서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눈에 띄는 색이 굉장히 좋죠. 그 다음에 당신의 대표색, 즉 와우색이라고요. 와, 사람들이 봤을 때 와 하고 감탄하는 색이죠. 이것은 자기하고 너무 잘 맞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 그 색 진짜 어울린다. 와, 이렇게 말하는 색이라는 거죠. 당신이 그 색채 속에 있을 때 와우하고 감탄하는 색. 여러분 이런 색깔을 꼭 한번 찾아보세요. 예, 좋을 것 같아요. 자, 내면 한번 볼까요? 그동안 알던 색채를 어떻게 생각해 왔나요? 색채요. 색채를 공부한 후 여러분은 어디에 색채를 적용하고 싶나요? 공부한 후 여러분은 어디? 색채 테스트와 자신의 성격이 일치하나요? 자, 여러분 색채 테스트 아까 한번 해보세요. 자신의 성격이 일치하나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싶나요? 아, 나는 내 성격이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한번 활용해 봐야지. 예. 여러분이 색채를 배웠으니 긍정적 혹은 부정적일 때 어떻게 자신의 색채를 쓰고 싶으시나요? 긍정적일 때는 어떤 색깔을, 부정적일 때는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색깔. 뭐 한번 어떻게 자신의 색채를 쓰고 싶은지 한번 나중에 또 들어봅시다. 우리가 배운 색채를 통해 자신의 방을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방 있잖아요, 방. 방은 자기만의 고유한 공간이잖아요. 이걸 긍정적인 걸로 한번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나만의 색채, 와우 색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각각의 와우 색채가 있죠? 이 와우 색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토론해 봅시다. 그동안 어떤 색채가 나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영향을 어, 음, 끼칠 건지도 한번 토론해 봅시다. 끼쳤는지고요. 그리고 어떻게 영향을 끼칠 건지. 앞으로요. 네, 끼칠 건지. 끼칠 건지. 네, 끼칠 건지 생각해 봅시다. 네. 끼칠 건지로 쓰세요. 끼칠 건지. 이렇게요. 네. 색채가 나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각각의 색채가 어떻게 나와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다각도로 이야기해 봅시다. 자, 색채가 나를 바꾼다. 내가 색채를 바꾸는 게 아니라 색채가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런 색채가 어떻게 나를 변하고 또 사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한번 여러 가지 이 각도로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이런 건 다 토론 시간에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색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색채는 여러분들이 이런 분야에서 일하지 않아도 이 모든 면에서 너무너무 많이 쓰이죠. 색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고 또 우리의 이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그 고무된다는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차시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다음 차시는 호감 가는 대화에는 8가지 절대 법칙이 있다. 네, 스쿤, 지음, 박진희, 옹김. 이렇게 해서 호감 가는 대화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호감 가는 대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배울 점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호감 가는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또 활용해 보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공부하시냐고 애쓰셨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